자, 지금부터요, 여러분 181페이지에 나와 있죠?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권리의 객체는 뭐냐면 물건을 얘기하죠. 거기 보면 여러분요, 권리의 객체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요, 권리의 객체에서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요. 2번,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의 객체는 뭐냐? 물건이고요. 채권의 객체는 뭐냐면 일정한 행위죠. 그래서 행위, 형성권은요, 법률관계 그 자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 밑에요. 물건을 보면, 물건은 뭐라 나왔죠? 범법에서 물건이라면 98조요. 유체물. 여러분 유체물은 뭐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빨간 볼펜 있죠? 이 빨간 볼펜처럼요.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을 유체물이라고 해요. 이슬 유자, 몸체자. 모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죠. 자연력을 뭐라 하냐? 무체물이라고 해요. 무체물. 무체물인데 모든 무체물이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서 호흡하는 공기 있잖아요. 이런 공기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무슨 모양이 없잖아요. 이 모양이 없는데 이 무체물도 관리가 가능하면 관리가 가능하면 우리 것도 뭐라 한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번 무체물 또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체물,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무체물, 전기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러면 빛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가 가능할 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흘러가던 전파 같은 것도 있죠. 이것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물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물건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요. 태양이죠. 태양이나 또는 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태양이라든가 달 같은 것은 모양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182페이지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 이것은 배타적 지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번에요. 니은을 봐요. 해와 달 같은 것은 유체물이긴 하지만 관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 전파는 무체물이지만 전파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요. 바다죠. 바다는 원칙적으로요. 물건이 될 수가 없죠. 바다는요.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어업권이죠. 어업권 또는요. 공유수면 매립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외계의 일부 무슨 말이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수 같은 거 있죠. 또는 우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러면 우수라든가 우족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거 자체가요. 물건은 만약에 우수를 빼가지고 놔두면 그것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사람의 신체에 끼워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물건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신체의 일부라도 모발이라든가 치아라든가 혈액 등과 같이 인체의 일부라도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다. 알겠죠? 분리. 우리가 가발 같은 거 있죠? 가발도 이것을 분리해 놓으면 그건 물건인데 가발을 쓰고 있으면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4번요. 시체나 유골에 관해서 이렇게 시체나 유골이요. 그것은 뭐냐? 다수설은 물건성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냐? 시신을요. 대학의 의과대학의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고요. 시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화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관련 판례를 한번 보세요. 관련 판례를 보면 뭐냐면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로요.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나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했다 하더라도요. 세 번째 줄 보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무슨 말이죠? 만약에 부모가 나는 반드시 매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후손들은 뭘 할 수 있다? 그것을 화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사 취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이죠. 독립한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일물일권주의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일물일권주의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보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물권법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먼저 여러분요. 98조에 보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물건은 뭐냐? 물건은 또 뭐냐면 동산이 있고 여기 또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이것은요. 99조에 대해서 나오죠. 99조. 그럼 또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요. 토지 및이죠.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이 이렇게 했죠.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정착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착물이란 말은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도 부동산이지만 토지 위에 있는 부동산이 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토지 위에 부동산은 뭐가 있느냐? 먼저 이것은요, 우리는 독립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독립정착물이 있고, 반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종속정착물.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부동산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독립이란 말이 있고, 반독립이란 말이 있고, 종속이란 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말이고, 이 부동산은 독립 또는 반독립, 종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독립이라는 것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종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보면 여러분요, 논둑 있죠, 논둑. 여러분, 논둑은 뭐죠? 논이 토지잖아, 토지.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논을 사고 팔 때 논에 대한 계약서만 쓰면 되지 논 두 개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여기 도랑이 있죠, 도랑 있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 돌담 있죠, 돌담이라든가, 또는 여기 뭐가 있어? 우물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돌담이라든가 우물 같은 것은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돌담이나 우물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집에 대한 매매 계약서만 쓰면은 돌담과 우물도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돌담이나 우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착되어 있죠, 토지 위에.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부동산이지만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 이렇게 우리 이마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 수목 있죠. 수목들도 토지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산에 대해서만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것이, 이 나무까지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정착물이죠. 이 독립정착물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 이 건물의 양은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4개의 기둥과 그 다음에 지붕과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건물과 건축물은 달라요. 건축물은 뭐냐면 지붕하고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걸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주유소 건물. 주유소 보면 뭐가 있죠?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죠. 그런데 뭐는 없어? 벽은 없죠. 그걸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속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속에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임목. 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임목은 그냥 수목의 집단, 나무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것을 임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갑의 땅이잖아요. 이렇게 갑의 임야예요. 이렇게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0그루, 100그루야. 그럼 이거 전부 다 하면 얼마죠? 400그루잖아요. 400그루. 이것을 우리는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플러 나무 400그루 이 말이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이것만 을 앞으로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보존 등기 을 앞으로. 그러면 이 임야하고요, 나머지 산들은 다, 나무들은 다 누구냐? 갑의 것인데, 갑의 것. 여기 있는 이 나무요 400그루만 이 토지하고는 별개로 을의 부동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것은 나무는 아직 벌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임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요, 이렇게 임목은 보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임목에는 또 뭐를 설정할 수 있냐?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독립정착물 돼 있죠? 여기는 뭐가 있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농작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다. 그래서 밝은 명자죠. 밝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쭉 이게 잡목들이 쭉 이렇게 울창하게 있는데, 가끔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는 소나무들이 있죠. 목재를 쓸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럼 이 소나무 두 그루만요 이렇게 병한테 팔고 싶어. 갑이요. 자기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잡목 중에서 이 두 그루만 병한테 팔고 싶어. 그러면 이 두 그루는